자, 나를 알리다 방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면을 온 하신 상태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화면을 온 하신 상태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퍼스널 브랜딩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아니면 이제 좀 이제 규모가 큰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든 대표가 브랜딩이 되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나 자신이 브랜딩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오히려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 우리가 직업의 시대를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시장에서 내가 더 높은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더 높은 어떠한 수익을 올리면서 시장을 확장시키려면 결국에 내가 브랜딩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를 좀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 애티튜드, 태도의 습관 같은 것들이 잘 세팅이 되고 구축이 되셔야 되거든요. 지금 나를 알리다 방에서만큼은 줌으로 같이 소통하실 때 부득이한 경우 또는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으로 이동 중이시거나 그러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화면을 온 해주시고 얼굴도 비춰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제 10시 1분이 되었네요. 네, 지금 현재 모습을 제가 캡처를 좀 하고요. 자, 캡처를 좀 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어와주고 계시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벌써 2회째예요. 네. 아침마다 하는 텐토드리스트가 60회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알리다 셉니다가 이제 벌써 2회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022년도 12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번 2회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 이렇게 지금 하다가, 뭐 퍼스널 브랜딩 하게 되면은 나를 알려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중심축으로 잡아야 되는 게 내가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어느 목표치까지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그 정확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목표 설정,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에서는 혹시라도 오늘 처음 이렇게 나를 알리다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1회 때부터 참여하신 분들이시더라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를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그 2023년도를 위한 퍼스널 브랜딩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다가 채팅이 가능하신 분들 반갑게 인사 한번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나를 알리다 2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토요일이고 또 이제 이 나를 알리다 세미나 끝나시고 나서 김연아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나를 알리다 세미나 끝나고 나서 또 일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과의 식사 또는 개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일단 공유를 합니다. 자, 저희 강의력발전소에서 진행하는 나를 알리다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이번 목표는요, 2023 퍼스널 브랜딩 목표를 수립하라, 이렇게 좀 정해보았고요. 일단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잠깐 짤막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페이스북 그룹에서 강의력발전소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인재센터 기업교육 컨설팅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KMA 한국능력협회에서는 그 2016년부터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해마다 탑5 안에 꼭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쪽 담당자분들이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네. 자, 또 내년에 또 제가 좀 끼가 많아서 뮤지컬 극단도 하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춘의 춘자를 써가지고 기업 힐링 뮤지컬 극단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기업에 있는 임직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창작극을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28년 동안 기업교육 강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 28년이라는 이 숫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4년 전, 5년 전만 해도 저는 이 퍼스널 브랜딩 시장에서
흔히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잖아요. 듣보잡. 네.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그런데 제가 20여 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객사도 많고 또 이제 강의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딱 이제 제 들어오는 어떤 수익 구조를 딱 보니까 나보다 짧은 어떠한 그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많이 버네? 돈을 잘 버네?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시기와 질투보다는 왜 그렇지 하면서 나를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딱 들여다보니까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바보였죠. 학자였어요. 학자. 학자처럼 20여 년을 그냥 강의만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협회라든지 어떤 기관에 속해서 뭐 이렇게 강의를 갈 때 시간당 강사료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네, 많이 받아야 한 20만 원, 평균적으로는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인 거예요. 네, 12만 원, 15만 원 사이. 근데 누군가를 보니까 1시간 특강하는데 100만 원을 받고 1시간 특강하는데 시간마다 200만 원씩을 받고, 예. 물론 연예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 뭐 유명하신 분들이야 뭐 몇백 단위이지만 전문적으로 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과 나의 차이점이 뭐지? 내가 오히려 더 강의를 오래 했는데 강의를 들어보면 강의력이 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지?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관찰하게 되죠. 즉 그 순간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협회에 속해 있는 담당자들이라든지 회사의 교육 담당자들에게만 암암리에 좀 알려져 있을 뿐이지 이 시장에서 저는 교육 시장에서 저라는 최창수라는 존재는 전혀 브랜딩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순간 그러면 내가 브랜딩을 해야 되겠구나, 나 최창수라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브랜딩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찾게 되는 거죠. 그 방법론적인 측면은. 예. 근데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막 부딪히면서 배워나갔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먼저 이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해 있는 사람,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시장에서 확고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퍼스널 브랜딩 전략이 뭘까를 관찰을 했고요. 그거를 하나씩 저한테 도입을 시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누군가 저를 앞에 앉혀놓고 1대1로 코칭해주고 리드해주는 분이 계시다면 좀 더 빨리 갈 수는 있었겠지만, 네. 오히려 저는 그러한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지만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직접 부딪히고 살 터져가면서 경험하면서 깨우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퍼스널 브랜딩이 구축이 되는구나 라는 이 로드맵을 제가 나름대로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뭔가 자만스럽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가 로드맵을 알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믿고 나를 퍼스널 브랜딩 하고 싶어요 라고 저에게 노크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안에 그 분의 퍼스널 브랜딩 시장을 만들어둘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로드맵이 확실하게 깨우친 게 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나를 알리다 방을 만들었고요. 이 방 안에서 제가 하나씩 깨우친 것을 매월 1회 이 정기 세미나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제가 깨우친 것을 전해드려도 듣고 끝내시면은 퍼스널 브랜딩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컨텐츠를 만드시고 양산하시고 만들어진 그 양산된 컨텐츠를 가지고 고객을 끌어모으시고 그 고객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지식과 지혜를 나눠주시면서 이 고객들에게는 좀 송구한 표현이지만 그들이 나를 추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들이 나를 믿고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얼마나 강력하게 끈적끈적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퍼스널 브랜딩의 강도와 밀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은 내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가장 강력하게 한 방에
좀 브랜딩 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책 쓰기거든요. 자기 책을 내는 거, 출간하는 거. 근데 이제 공동 저자가 아니라 오로지 내 이름만 걸려있는 책을 출간하시는 건데,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일이 많아서,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좀 상황이 나아지면 쓸게요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안 바쁠 때가 없어요. 정신이 안 없을 때가 없어요. 결국은 올해도 바빴으면 내년에도 바쁘다는 얘기고, 계속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들은 내년에도 책을 못 쓰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SNS에 나를 알리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모든 지인들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나의 가치를 이렇게 점프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나를 알리다 세미나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드리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짤막하게 빠르게 접목을 씌워가지고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부 2023년 브랜딩 목표 수립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우리는 퍼스널 브랜딩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상품이 되셔야 되고, 내가 곧 브랜딩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상품이 뭐지? 나는 무엇으로 브랜딩을 하지? 나는 없어. 나는 상품도 없고 브랜딩도 없어. 할 만한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심지어 내가 할 줄 아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도 다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요, 브랜딩화 작업을 거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상품이 될 수 있고, 내가 곧 상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곧 브랜딩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신념만 가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찮은 건데, 이게 상품이 된다고? 이 별거 아닌 게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아무리 하찮게 생각하는 거라도 분명히 누군가는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그 무엇에 대해 결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걸 반드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내가 터치해야 될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이것을 결핍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만 터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터치하고 이 사람들하고만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퍼스널 브랜딩이 이 사람들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제가 좀 열을 내고 있는데, 나를 브랜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상품이 될 수 있고 브랜딩 해나가는 작업에 토대가 추석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강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톰 피터스가 너 자신을 브랜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톰 피터스 뿐만인가요? 피터 드러커도 브랜드 유 하고 얘기합니다. 브랜드 유. 자, 그러면 브랜드가 뭔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브랜드란 어떤 특정 회사 아니면 또는 어떤 특정 상품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무엇, 이것을 브랜드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로고가 있죠. 또는 애플 하면 바로 떠오르시는 거, 한입 깨우는 그 사과 모양의 로고라든지, 또는 애플에서 나온 모든 제품이 앞에 다 뭐가 붙습니까? 아이맥,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폰, 다 아이가 붙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붙는 거. 코카콜라 하면 바로 떠오르시는 거, 북극곰. 바로 떠오르시는 그 무엇 있잖아요. 라면 하면 바로 떠오르시는 거. 이거는 좀 이렇게 좀 갈리나요? 신라면, 진라면, 무슨 라면 막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누군가는 신라면 하잖아요. 그 라면 했을 때 신라면 농심 측에서는 이 고객에게 라면 하면 신라면 떠오르게 브랜딩을 시킨 거예요. 진라면 떠오르셨잖아요. 그럼 오뚜기에서 이 고객에게 라면 하면 진라면 떠오를 수 있도록 브랜딩화 시켜나간 거예요. 자, 그럼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은 뭡니까? 이것 하면 최창수, 최창수 하면 이거, 바로 떠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브랜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 하면 최창수를 떠올리게 하고,
최창수 떠올렸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떠오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브랜딩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나를 브랜드화하여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정 시장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먼저 나 자신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것을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강의를 해요. 근데 강의 분야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강의 분야 중에서 조직 활성화 하면은 최창수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셀프 리더십 하면 최창수부터 먼저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다산 신도시 쪽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다산 신도시에 내가 만약에 나를 알리다니까 나알 만두집을 딱 차렸어요. 나알 만두집. 예전에는 만두 맛만 좋으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 남양주시에만 만두집 몇 개가 있겠습니까? 뭐 몇십 개 단위가 아니에요. 몇 천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죠. 물론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건 기본이겠죠. 만두 하면 나알 만두. 나알 만두 하면 남양주 최고 만두집. 이거를 인식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랜딩 작업이라는 거죠. 자, 물론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학문적으로도 접근해야 되고 이론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포괄적인 어떠한 그 학문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 정도만이라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면 나 하면 이거 하게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거. 자,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라는 박종윤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페이스북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바로 나오실 겁니다. 이분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이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에요. 이분에게 고객 관점의 마케팅의 수업을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회사 이익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계신 거죠. 고객 관점 마케팅을 해가지고.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 이분 뭐 중앙대학교 MBA 과정에 이제 교수로 참여하시면서 이제 국내에서 서서히 이분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이분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이미 요식 사업을 외식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시고 승승장구 성공을 거두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딱 들어와가지고 사업이 아니라 이제 제자를 가리키다 그러면서 나를 브랜딩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CEO들이 김승호 회장님만 나타나면은 열광을 해요. 나 자신을 브랜딩화 시켜 나간 거죠. 전 CJ그룹의 CMO셨던 신병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중간계 캠퍼스라고. 이분의 또 이제 브랜딩 작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이 브랜딩 전문가이기술 하시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논백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게 논백이 뭐냐? 논술 100개 씹어먹기입니다. 논술, 근데 일반적 논문이 아니라 정말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논문을 전 세계 논문들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100개를 씹어먹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엄청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제가 너무 어마어마한 분들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박종윤 대표나 김승호 회장님이나 신병철 박사님이나 이 퍼스널 브랜딩을 이룩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확실한 컨셉이 있습니다. 박종윤 대표의 컨셉은 뭐죠? 고객 관점에서의 마케팅이에요. 김승호 회장님, 그 사업 이제 제자를 가리키겠다 그러면서 돈의 속성에 대한 것을 이미 수년 전부터 그 책이 나오시기 전부터 사업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될 돈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세요. 신병철 박사님 브랜딩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내 시장, 나의 시장을 만드시고 나를 퍼스널 브랜딩 하시려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글을 쓰고 있어요. 끊임없이 글을 쓰고 계세요. 이 세 분 다 끊임없이 글을 써요. 그리고 글만 쓰나요? 강의력도 뛰어나세요. 스피치력도 엄청나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김승호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이분의 수업을 들었을 때 이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리더가 되어갈수록 사장이 되어갈수록 이 두 가지 능력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글 쓰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퍼스널 브랜딩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또 하나의 예시랑 또 하나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전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글로써 전파하던가 아니면 소리로써 전파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글로 적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것과 소리로 영상을 찍든 강의를 하든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소리로 전달하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더욱 강력한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시려면 뭘 하셔야 됩니까? 그냥 기본기다 생각하시고 글 쓸 줄 아는 힘을 기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피치력, 강의력을 향상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예요. 자신을 중심으로 한 확실한 그룹핑이 존재를 합니다. 내용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그 박정윤 대표님께서도 고객이 결정한다. 해가지고 고결 모임이 있고요. 김승호 회장님이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장학이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고요. 신병철 대표님은 이제 중간계 캠퍼스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한 확실한 그룹이 존재를 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확실한 그룹이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톡방 1500명 필요하지 않아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라는 건 뭐냐면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내가 빠지면 커뮤니티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그 커뮤니티, 그 단톡방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단톡방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고 이유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알리다 단톡방 300명, 저는 정족수 300명 이상 안 키울 거거든요. 끊임없이 물갈이를 할 겁니다. 지금 다음 주에 1차 물갈이를 할 거예요. 오늘 그 나알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무조건 생존하신 거고요. 다음 주에 예를 들면은 1차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이름 있잖아요. 이름. 참여자 성함.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을 드리고 나서 본 성명으로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강퇴를 시킬 거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강퇴를 어떻게 시킬 거냐면 제가 단톡방에다가 댓글 달기를 달 거예요. 근데 그 댓글 달기에 그 동그라미 표시 뭐 댓글 한마디라도 달아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계속 강퇴를 시킬 거예요. 저는 나를 알리다 이 단톡방에 한 20분만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인원이 작아도 끈적끈적하고 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려주는 그러한 단톡방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게 더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나를 중심으로 확실한 커뮤니티 그룹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다섯 번째, 나 자신을 통해서 성장 또는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퍼스널 브랜딩을 더욱 강력하게 해주시려면. 그래서 2023년도에 나를 알리다 단톡방에서 이 5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 또한 그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께 혼신매로 정말 최선을 다할 예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3명이든 5명이든 소규모의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네이밍이 퍼스널 네임 브랜딩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이 팬덤이 점점 확장이 돼서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를 위해 자기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팬이란 뭐죠? 팬이란 박정윤 대표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는데 자기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거 좀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민해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팬이라고 하고, 이러한 팬이 2인 이상이 모였을 때 그룹이 생기는 거잖아요. 2인 이상이 모였을 때 팬덤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하고 함께 해주시는 2회차 나알 세미나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장님들, 가족을 제외하고 나에게 뭔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팬이 몇 분이나 계신지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3명만 있으셔도 2023년도에 비즈니스 판도가 달라지실 겁니다. 3명만 있으셔도 그만큼 1명 만들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매하신 분들이 나 이런 상품이 있어, 그래서 이거 잘 팔 거야만 생각을 하시는데, 현명하신 분들은 나 이거 있어, 잘 팔 거야가 아니라 팬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팔기, 이거를 시장에서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켜서 그들을 나의 팬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나의 팬으로 만들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팬덤을 잘 형성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일단 1차적인 답은 딱 하나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팬덤을 형성하시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의 팬이 되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팬이 되어 보지 못하면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팬의 어떠한 개념이나 중심축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팬이 되어 보면서 나를 정리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러한 팬이 필요하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공통점 7번째입니다. 사실 제가 또 나름대로 스스로 자화자찬이지만 제 별명이, 제가 남양주시 호평동에 살기 때문에 호평원빈입니다. 누군가는 호평현빈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현빈, 원빈, 공유, 뭐 이렇게 잘생긴 남자 배우들 있잖아요. 자, 박종윤 대표, 김승호 회장님, 신병철 대표님, 자, 이분들 보세요. 그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잘생긴 외모는 아니죠. 실제 잘생긴 외모는 다들 아니세요. 그런데 멋져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퍼스널 브랜딩이 이룩되신 이제 만들어주신 분은요, 잘생겨 보여요. 멋져 보여요. 세련돼 보이고 예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시작한 지 이제 한 30분 정도 되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아마 내년에도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뭐 2,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퍼스널 브랜딩을 내가 해야 돼, 만들어야 돼, 나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해야 돼, 나 퍼스널 브랜딩 할 거야, 이거를 강하게 스스로에게 도입시켜 주시고 주지시켜 주시라는 의미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자꾸 이 최창수라는 사람이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어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가 퍼스널 브랜딩이 되잖아요. 첫 번째, 전문가로 확실하게 인정받습니다. 시장에서 이거 하면 최창수, 이 분야 하면 최창수가 전문가야, 이걸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 확실하게 경쟁 우위가 생깁니다. 대중이, 고객들이, 시장이 나와 똑같은 어떠한 경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어떠한 레벨 안에서, 똑같은 라인, 선 안에서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더 높게 쳐준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 유사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퍼스널 브랜딩이 더 강력하신 분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게 대중의 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퍼스널 브랜딩이 되면 확실하게 경쟁 우위의 무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제 소신껏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부자와 빈자, 부자와 빈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부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빈자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장 안에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 시장의 어떠한 유통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어떠한 거래라든지 그 시장에서 그냥 활동을 합니다. 부자는 내가 시장을 만들어 놓지만, 빈자는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장 안에서 그 부자를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나의 이 세미나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나를 중심으로 한 시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퍼스널 브랜딩 하셔야 돼요. 인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1000명 필요 없어요. 100명만이라도 만드세요. 나를 중심으로 한 시장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한 팬덤을 만드시고 나를 중심으로 한 문화를 형성하세요. 그럼 그 결과 자연스럽게 나의 수익 구조도 굉장히 점프가 되고 높아지고,
상상하지 못했었던 긍정적인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네. 함께 해주는 분들과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긍정적인 수익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1번부터 6번까지를 토대로 해서 무엇보다 내 맨파워가 강력해진다. 나의 맨파워가 강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공유를 좀 중지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 벌써 30분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네, 30분 정도. 자, 나를 중심으로 시장을 만드는, 나를 중심으로 한 시장과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 이제 중요성 인지하셨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번거로우시겠지만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2023년 나는 반드시 퍼스널 브랜딩을 이루어낸다. 2023년 나는 반드시 퍼스널 브랜딩을 이루어낸다. 2023년 나는 반드시 퍼스널 브랜딩을 이루어낸다. 되셨죠? 자, 그러면 1부하고 오늘은 2부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1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를 강력하게 퍼스널 브랜딩 하시려면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느냐? 네. 이 1번부터 7번까지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 주셔야 돼요. 자, 내 고객은 누구일까? 내 고객은 누구일까? 네. 그리고 나는 컨셉은 이제 어떤 컨셉으로 나는 고객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컨셉을 딱 정하면 그 컨셉에 대해서 이 하나씩 글로 정보를 만드시든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것처럼 영상으로 뭔가 이렇게 정보성의 어떤 걸 만드시든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텐츠라고 하는데 이 컨텐츠 생산 주기를 일주일에 몇 번 할 것이냐, 네. 또는 하루에 뭐 한 번씩 할 것이냐, 이 생산 주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네. 그리고 이 퍼스널 브랜딩이 구축되신 분들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하셔서 그거를 나에게 가져오셔야 되는 거고, 자, 이제 1번에서 타깃 고객이 누구인지를 내가 선정이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무엇인가를 또 관찰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만날 고객들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는가를 관찰하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내가 브랜딩 파워가 강해질수록 나에게 이로운 점이 무엇일까?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내 퍼스널 브랜딩이 이루어졌는데 나에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거 하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내가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벌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명예가 높아진다라든가, 아니면 성취욕이 좋아진다라든가, 아니면 삶의 행복지수, 만족지수가 높아진다라든가, 나에게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나를 브랜딩해 나갈 것인가의 전략을 수립하시고 키워드 같은 것들을 찾아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타인이 주인공인 시대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시대를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저하고 지금 나의 세미나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다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300 프로젝트, 100개의 컨텐츠, 100명의 팬덤, 100일의 도전. 네. 자, 그래서 2023년도가 시작이 되면은요, 지금 100일의 도전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이거는 진짜 집중과 몰입을 했을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할게요. 2023년도에 100개의 컨텐츠를 만드시고요, 100명의 팬덤을 형성하시고요, 2023년 동안 계속 1년 365일을 도전의 시기로 보내시면은 그 1년이 씨 뿌리기 시간이 되어서 2024년도의 판도가 완벽하게 달라지실 겁니다. 엄청난 우리 사장님만의 오로지 나만의 시장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자, 이게 진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네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은 행복하신 거예요. 이거를 지금 딱 들으시는 거니까. 자, 퍼스널 브랜딩 실행 로드맵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곳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잘 이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나를 퍼스널 브랜딩 하려면 1번 탐색 기간을 거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상품을 찾아내셔야 돼요. 무엇으로 나는 퍼스널 브랜딩 할 것인가? 어떤 달란트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할 줄 아는 것으로 고객과 만날 것인가 등등에 대한 상품 탐색 기간을 가지셔야 되고, 그것이 정해지시면 그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고객층을 정하셔야 돼요. 선정하는 거죠. 내가 찾아낸 이 상품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해할 고객이 누구인가, 가장 필요로 할 고객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상품 선정되고 고객 선정됐죠, 1번에서. 그럼 2번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시장조사 기간 이제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내가 찾아낸 그 고객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당신들께 도움을 드릴 예정인데, 당신이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그 가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결핍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을 도와주길 원하십니까?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에서 많게는 한 100명 정도의 고객을 선정하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전화로 물어보시든 카톡으로 물어보시든 찾아가서 물어보시든 이러한 조사 기간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싹 하신 후에, 세 번째, 가두리. 제가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결핍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고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들을 하나하나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가두리 안에 초대가 되면, 네 번째, 하나씩 2번 조사 단계에서 나온 고객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씩 그 결핍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양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공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제공이 돼서 그들이 만족감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 5번 진짜 컨텐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SNS 등에도 전파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됐든 인스타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SNS 등에도, 블로그가 됐든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이제 가두리를 3번에서 만든 가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단단해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 가두리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면 이제 6번에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확실하게 리더가 되셔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확실하게 멘토가 되어가는 작업을 거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오프라인 모임을 어떻게 개최하느냐? 7번, 문화와 이벤트. 문화는 지속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이렇게 나를 알리다 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세미나, 워크숍 시간을 좀 가져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단발적으로 이벤트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서 이제 문화와 이벤트를 이제 여기에 이제 안착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1번부터 7번까지의 이 과정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이클 돌 때마다 밀도가 높아지고 강력해지는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처음 1번부터 7번까지의 첫 사이클은 아주 약하실 거예요. 아주 약하게, 아주 조그만하게 이제 만들어질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이실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이 두 번째 사이클 있잖아요. 이게 두꺼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바퀴 또 사이클을 들면 이제 강력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무한반복 업그레이드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이클을 한 번 돌 때마다 더욱 강력해진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이 정도까지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내년 2023년도에 아마 한 3, 4월쯤에 다시 한번 퍼스널 브랜딩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이렇게 깊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테니까 제가 중간중간 잊을만 하면은 지금 이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지금 한 19분 정도가 되시네요. 저를 포함해서. 자, 지금 현재 시각 10시 40분 정도 되고요.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10시 50분에 이제 2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나가지 마세요. 그냥 화면하고 음소거만 멈추시면 되니까.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를 알리다 세미나 2회차 2부를 시작을 할 예정인데,
2023년도에 내 퍼스널 브랜딩 그 목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툴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약간의 이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 그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동기부여하고 2023년에 저부터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성시켜 나가는 모습, 제가 이루어가는 모습 또는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그 함께 해주신 모든 사장님들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함께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으면 이룰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많은 어떠한 명언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알고 있는 수많은 명언들 중에 저는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정의 등등을 일컬어서 진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간은 세팅한 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생각을 세팅하면 세팅된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내가 환경을 세팅하면 세팅되어 있는 그 환경만큼만 성장하거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기 마련인 거거든요. 즉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룰 수밖에 없게끔 세팅해 놓으시면 돼요. 내면적인 거를 세팅하시고 그리고 외향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 환경적인 것들을 될 수밖에 없게끔 세팅하시면 되는 겁니다. 명확한 비전, 목표를 세팅하시고 확고한 삶의 기준을 세팅하시고 철학, 가치관 등등을 세팅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세팅되어 있을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023년도에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좀 훑어볼게요. 자, 일단은 몇 가지를 좀 동기부여를 좀 시켜드릴게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에 자산 1억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평범한 범부들은요, 어떻게 하면 1억을 가지지 생각을 하지만 특별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2013년도 12월 31일에 1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평범한 범부들은 과연 이 돈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이미 그 성공하신 분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움직여요. 3천만 원으로 어느 건물에 들어가야지, 뭐 해야지 이미 다 세팅된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3년도에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수립이 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를 고민하실 그 시간에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퍼스널 브랜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고의 시간을 거쳐주셔야 됩니다. 씨 뿌리기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씨를 뿌려주셔야 되고, 글을 쓰실 때에도 앉아서 이걸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는데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앉아가지고 글도 열심히 써주시고 소리도 많이 내셔야 돼요. 그만큼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내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달성하시려면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환경을 세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수업 시간에 학생이 교수에게 1년에 2억 넘게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산하기 쉽게 2억 4천이라고 하자. 그럼 1년에 12달을, 그럼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면 되겠죠? 한 달에 21일 일한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100만 원씩만 벌면 될 것입니다. 그럼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몇 시간일까요? 보통 오전에 3시간, 오후에 4시간, 저녁에 3시간, 약 10시간 정도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만요. 잠깐만 7시간 아니야? 8시간 아니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숭고한 말씀이지만 그건 직장인 마인드이고요.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의 그 시간이잖아요. 그건 이제 직장인 마인드인 거고, 우리와 같이, 저와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가 마인드로 이제 변환이 되셔야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시간을 평균적으로 했을 때 약 10시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럼 한 시간에
당신이 벌어야 될 돈은 약 10만 원. 1시간에 10만 원씩 벌면은, 네, 1시간에 10만 원씩 벌면은 하루에 100만 원이고, 그럼 한 달이면 20일 일한다 그러면 2천만 원이고, 그럼 1년은 12달이니까 2억 4천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곧 1시간에 10만 원이니까 30분에 5만 원씩만 벌 수 있다면 당신은 2억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교수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30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입니까?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루고 싶은 퍼스널 브랜딩이 있으시다라면 매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셔야 된다는 거. 시간을 허투루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의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단순히 입력이 아니라 이거를 내 머리에 내 심장에 이걸 새겨 넣는다 생각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나는 반드시 시간을 정복한다. 나는 반드시 시간을 정복한다. 나는 반드시 시간을 정복한다. 네, 나는 반드시 시간을 정복한다. 자, 시간을 정복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시간을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시간의 흐름에 내가 흘러들어가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간을 내가 컨트롤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만큼 강력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그 시간을 정복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기억을 해두셨다가 꼭 실행으로 옮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사장님, 네, 장수도우미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혹시 창수도우미인데 장수도우미로 적히신 건가요? 네. 네, 오래 살겠습니다. 장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한 교수님이 저한테 장수야 그러셨는데 저 창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나 지금까지 장수로 알았다고 그러시면서 오래 살라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대학원 때. 자, 이제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드리는 성공 특강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나 법칙을 우리가 법칙 같은 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대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땡땡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땡땡한다. 네. 정답은 경영입니다. 네. 내가 나를 경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경영한다. 내가 나를 경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경영한다. 네. 극단적으로 나눴을 때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삶을 경영해 나가고 있는 사람과 누군가의 삶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의 어떠한 한 그 부분에 섞여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경영하는 어떠한 삶에 어떻게 보면 참여자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나를 알리다 그 퍼스널 브랜딩이 구축이 되시려면 누군가의 삶에 뛰어들어서 참여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가능해지시려면 경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경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나를 알리다 참여해주고 계시는 모든 우리 사장님들 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딱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경영 입문서 정도는 이제 서점에서 좀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내 삶을 경영해 나가야 된다. 사장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CEO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도 얘기하잖아요. CEO 정신, 기업가 정신을 가져라. 당신의 인생을 그냥 인생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인생 기업으로 바라봐라. 인생 기업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그 인생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달이었나? 그 틱톡을 보다가 나름 저한테는 굉장히 영감 있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워라벨에 대한 내용인데 워크 앤 밸런스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앤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가지자 뭐 이거잖아요, 이 워라벨이. 그런데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워라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진짜 부자는 워라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자,
세계적으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하면 떠오르시는 분, 워렌 버핏이라든지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 워라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뛰죠.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선망하면서, 그렇게 부자가 되길 원하면서, 그렇게 성공을 하길 원하면서, 막상 내 자신에게는 워라밸 해야 돼, 워라밸 해야 돼, 워라밸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워라밸의 삶만 지향하시던가, 그것이 아니라면, 성공을 꿈꾼다라면, 성공을 목표로 한다라면 워라밸은 뒷전으로 좀 내려놓으시고요, 나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경영자적 관점에서 이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영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또 하나 볼까요? 경영.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거죠. 회사를 경영하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잘 경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상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품을 판매할 곳이 필요하니까 고객이 필요한 거고, 상품과 고객을 연결 지어줄 마케팅에 대한 어떤 부분,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또 단지 그것만 필요할까요? 벌어들인 수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재무 관리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떠한 재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간 들어오는 또는 월간 들어오는 어떠한 수익의 어떠한 그 크기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관리하셔야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를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적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인적자원 관리. 자, 그러면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친구라는 관계, 선배라는 관계, 후배라는 관계, 경쟁자라는 관계, 파트너라는 관계, 또는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멘토라는 관계 등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인적 자원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가, 경영의 관점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항상 체크해 주시고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경영의 관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내가 나를 경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경영한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네 번째, 전심전력을 쏟아붓습니다. 전심이란 말 그대로 내 마음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거고, 전력은 내 육체적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거잖아요. 나를 알리길 원하신다면,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기 원하신다면 퍼스널 브랜딩이 구축되기 전까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 주세요. 때로는 정말로 힘들어서 탈진해서 쓰러지는 경우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코피를 다시 한번 흘려보는, 어릴 때 그 학창시절에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코피 한 번씩 다 흘려보셨잖아요. 그죠? 아니신가? 네. 자, 지금 이 타이밍에 2023년도를 가치 있게 보내시길 원하신다면 정말로 전심전력 한번 해보셔가지고 코피 한번 흘려보시는 그 희열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진짜 열심히 뛰고 있구나. 코피 딱 닦으시면서. 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에요. 네. 실행력입니다. 멜 로빈슨이 쓴 5초의 법칙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네. 5초의 법칙의 내용은 간단해요.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선택의 순간이 오면 할까 말까를 생각하지 말고 5, 4, 3, 2, 1 카운트를 딱 세고 제로가 되면 어떻게 한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요, 생각만 하질 않아요. 움직여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는 게 뭐 80% 준비, 90% 준비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만 준비가 되면 확신을 가지고 일단 움직이면서 만들어가요. 실행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생각으로만 가지고 계시 마시고 생각 속에서 내가 움직여야겠다 생각하는 것을 실제 움직이시면서 그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한 5개 정도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심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저 발악이 됩니다. 발악이라는 그 키워드 많이들 들어보셨죠? 몸부림, 그냥 발악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는데 그냥 또 제자리인 거예요. 중심이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중심이 뭘까? 크게 이제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Y의 충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6번째는 바로 이 5-2를 채워 넣는 거예요. 미션, 비전, 슬로건, 목표, 핵심 가치를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왜 퍼스널 브랜딩을 이루어야 하는가? 나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까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이전에 Y가 충족이 되어야 더 큰 동기부여가 되면서 더 열심히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당신은 왜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머뭇머뭇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Y가 충족이 되셔야죠. 나는 왜 열심히 뛰어서 부자가 되길 원하는가? 나는 왜 열심히 뛰어서 퍼스널 브랜딩이 되길 원하는가? 제가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Y는 제가 크게 심어놓은 제 Y는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에게 11살 된 내 딸이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에게 가난의 유전자를 물려주기 싫어서입니다. 부자의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음이에요. 그러려면 이 아빠가 아빠로서 먼저 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는 부자의 마인드나 부자의 애티튜드를 보여줘야 되겠죠. 부자의 마인드, 빈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부자의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퍼스널 브랜딩을 이루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저희 부모님께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좀 뭐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가난의 유전자를 물려주셨거든요. 근데 이 가난의 유전자라는 게 한 번 이 세포 안에 심어지면은요, 내 몸 안에 심어지면은 그거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가난의 유전자와 싸워나가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만큼은 가난의 유전자가 아니라 부의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강력한 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2001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셔서 약 한 달 가까이를 중환자실에서 누워 계시다가 제대로 이제 유언 한 말씀 남기지 못하시고 그냥 그 중환자실에서 저희 곁에 떠나셨거든요. 한 달 가까이 중환자실에 아버님이 누워 계실 때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보호자실에서 저는 한 달 내내 머물렀거든요.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일어나세요 하면서, 아빠 제발 일어나세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면서. 근데 마음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병원비 얼마 나올까, 병원비 얼마 나올까, 병원비 얼마 나올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이루어야 되고 제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병원에 데려갈 수 있을 정도로는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내가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저는 저의 예시를 사례로 들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강력한 Y가 나에게 심어졌을 때 더욱 강력하게 퍼스널 브랜딩을 이룰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태동을 하게 되고 마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전에 나는 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가부터 그 Y를 명확하게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퍼스널 브랜딩 목표 수립이잖아요. 2부 주제가. 그럼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 나는 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Y부터 12월 달에 고민하셔가지고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Y가 충족이 되면 그 이후에 5-2를 만드십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통한 성공으로 이끌어야죠. 5 키워드. 자,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곰탕을 좀 먹었거든요. 곰탕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남양주시 최고의 곰탕 그 퍼스널 브랜딩 이제 브랜딩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미션이란 존재의 이유거든요. 그러면 이 곰탕 그 브랜딩을 가지고 존재의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곰탕을 드셔주실 우리 수많은 고객들에게 우리 곰탕집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할 거다라고 이제 딱 정해지신 확정을 지으시면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나는 왜 필요한 존재인 건지, 그들에게 나는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이 존재의 이유를 적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예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 2년 전쯤에 빵집을, 제빵 회사를 하나를 그 퍼스널 브랜딩 브랜딩 코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한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수개월의 한 2개월 조금 넘는 어떤 수많은 미팅 끝에 이제 드디어 이제 미션 문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존재의 이유잖아요. 우리는 빵으로 인류의 식문화를 이롭게 한다. 우리는 빵으로 인류의 식문화를 이롭게 한다예요. 존재의 이유잖아요. 그리고 이 존재의 이유가 명확해지시면 그 다음에 뭘 정하시느냐? 비전이에요. 2023년도에 비전을 정하세요. 2023년도 내가 퍼스널 브랜딩 목표로 한 거를 다 이루게 되면 내가 어떤 상태가 펼쳐질까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셔가지고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비전은요 반드시 숫자로 표현이 되셔야 돼요. 비전과 목표는 반드시 숫자로 표현이 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갈게요. 네 번째. 목표는 이 비전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루어 가야 할 것들이에요. 1월달에 이거 달성하고 2월달에 이거 달성하고 3월달에 이거 달성하고 나의 퍼스널 브랜딩 구축을 위해서 1월달에는 키워드 찾고 2월달에까지는 고객 결핍 조사하고 3월달부터는 뭐 해나가고 책도 쓰고 뭐하고 그룹핑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목표치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슬로건 갑니다. 자, 미션과 비전과 목표가 정해지시면 그거를 정말로 현실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파이팅의 구호를 만드세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야! 하는 것처럼 파이팅의 구호를 만드세요. 근데 이 파이팅의 구호는 멋지게 만드는 것보다 멋지게 만드시지 마시고 나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시는 문구로 만드시는 게 최고예요. 나에게 직관적으로 확 다가올 수 있는 문구로 만드시는 게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핵심 가치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들이 이 핵심 가치에서 나와요.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원탑 강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제 핵심 가치는 뭐가 돼야 될까요? 핵심 가치란 그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나 규범이나 애티튜드, 태도 같은 것들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원탑 강사가 되기 위해선 저의 핵심 가치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원탑 강사 되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죠. 학습. 예를 들면은 학습, 또 뭐가 돼야 될까요? 원탑 강사니까 멋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학습, 그 다음에 멋. 항상 멋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 멋.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필요할까요? 대한민국 원탑 강사가 되기 위해서 원탑 강사가 되기 위해서 학습, 멋, 관계.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관계지향적, 그래서 관계, 줄여서 관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딱 정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나는 항상 멋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집 앞에 슈퍼를 나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멋있는 상태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관계니까 한 명 한 명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잘 마련이 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중심축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저 바라기 될 뿐이다. 2023년도에 열심히 뛴 것 같은데 막상 2023년 12월 31일이 돼 보니까 열심히 한 해 동안 뛰었는데 내가 이룬 게 없어. 왜 없을까요? 이 파이브 툴 그리고 Y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12월 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2022년 12월 달에 1월 1일 바로 스타트 할 수 있도록 Y를 설정하시고 이 파이브 툴을 만드세요. 파이브 툴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샘플 보여드릴게요. 나의 퍼스널 브랜딩 미션. 나는 스스로 서민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교육적 능력, 컨설팅, 코칭, 강력 등으로 그들이 10억 이상의 자산과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저의 미션이에요. 저의 비전. 일단 2023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장기 비전으로 지금 2035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 숫자로 표현하고 있죠. 비전이 2035년 300억대 자산가, 영사부가, 100억대 건물주. 이걸 이루는 순간 전국 방방곡곡 즐기러 다니는 한량이 되겠다. 저의 성공 슬로건입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2023년도에도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쓸데없는 행동은 행동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의미 있는 행동은 행동 후에 수많은 것들을 남깁니다. 이 둘을 나눌 수 있는 명확한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목표와 목적이에요. 잠깐 새끼로 셀게요. 제가 지금
글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 글들이 다 제가 쓴 글들이에요. 책에서 가져온 글들이 아니라 라이터 창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제가 쓴 글들이에요. 아까 우리 신미연 실장님께서 그 과정 소개를 좀 주셨는데 혼자 이런 것들을 그 좀 고민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들을 같이 하세요. 특히 이제 글쓰기 과정 같은 경우에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매일같이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글쓰기 훈련을 시켜드리는 그 프로젝트니까 내 퍼스널 브랜딩이 되려면 이 말하기와 글쓰기는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퍼스널 브랜딩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들로만 저희가 구성을 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예. 저는 보통 만다라트로 이렇게 잡습니다. 만다라트라 뭐 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이제 개발이 된 거잖아요. 네. 뭐 영꽃만개법 또는 MI 기법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네. 가운데에 내가 이루어야 될 비전을 적으시고 2023년도에 나 뭐 이룰 거야 적으시고 그 비전이 달성이 되려면 총 8개 칸입니다. 무엇을 달성해야 돼?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돼? 어떤 목표 달성해야 되고 어떤 목표 달성해야 돼. 그래서 목표치를 8개를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분화가 됩니다. 세분화.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 보이시죠? 자, 내가 2023년도에 비전을 적으셨으면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1번 목표를 적어요. 그 1번 목표가 바로 화살표를 따라서 여기다가 1번 목표 적으시고 그 1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지를 세분화시켜서 8개를 적으시는 거예요. 네. 2번 목표를 달성했어요. 적었어요. 그러면은 2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여기다가 2번 목표 적으신 후에 또 2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다 하시는 겁니다. 네. 한 장짜리의 나의 비전과 목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예요. 2023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적으시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 더욱 강력한 퍼스널 브랜딩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번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멋있어져야 돼. 그래서 1번 멋진 나 만들기. 그러면 여기다가 멋진 나 만들기 적은 후에 여기다가 뭐 적어야 될까요? 8개. 이 정말로 멋진 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 지금 1차 목표이기도 하지만 10kg 감량, 체중 10kg 감량. 그러면 여기다가 또 멋진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겠네. 하루 1시간 유산소 운동. 멋진 나를 만들기 하기 위해서 또 나를 관리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그 매일같이 피부 마사지. 그 다음에 멋진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또 뭐 해야 될까? 이 멋진 나라는 거는 외면적인 것도 있고 내면적인 것도 있으니까 내면을 채워 나가야 되겠네. 명상. 멋진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 그러면서 이거를 8개를 딱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해나가시는 겁니다. 달성을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8개의 칸을 꽉꽉 채워주시는 거죠. 힘드시더라도 빈칸 여백 없이 무조건 꽉꽉 채워주세요. 그래야 성공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션과 비전과 목표와 슬로건이 딱 정해지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핵심가치 정하시고 정말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의 핵심가치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습관으로 만드십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습관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습관으로 만드느냐? 탱투드 리스트를 함께 해주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퍼스널 브랜딩 이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걸 달성하려면 내가 뭐 해야 되지? 탱투드 리스트의 업그레이드 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세팅하는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게 뭐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또박또박 해야 될 거 10개를 작성을 하세요. 그 10개를 작성하신 후에 시간에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시간에다가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꼬박꼬박 꾸준하게 해야 될 그 10가지를 하나씩 시간에다가 박아 넣으십니다. 자, 채팅창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시간에 박아 넣어라. 시간에 박아 넣어라. 채팅창에 입력해 주세요. 시간에 박아 넣어라.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10가지를 작성하신 후에 채팅창에다가 시간에 박아 넣으시는 거예요. 텐투두 리스트도 10가지가 정해지시면 그냥 그 10가지를 또박또박 적으신 후에 매일같이 적으신 후에 그걸 V자해서 내가 정말로 달성했는지 그거를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텐투두 리스트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미션부터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스스로에게 난이도 높은 미션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나의 성공을 달성할 수밖에 없게끔, 반드시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거, 무엇을 하면 내가 성공하는가, 무엇을 하면 내가 퍼스널 브레이크가 이루어지는가 10가지를 적으신 후에 그거를 시간에 박아 넣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 박아 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 퍼스널 브랜딩 하려면 나 일단 공부해야 돼. 독서. 그럼 내가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지? 가만히 하루 24시간을 딱 살펴보니까 아침 7시예요. 그럼 아침 7시 옛날에 우리가 학창시절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시간표 만들면 7시부터 8시까지는 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뭐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시작 지점만 박아 놓으시면 됩니다. 시작 지점만. 그래서 7시에 독서 시작. 나 운동해야 돼. 그러면은 12시에 식사하고 12시 30분에 운동 시작. 하루 30분 운동 시작. 그래서 12시 30분에다가 박아 넣는 거예요. 운동에 대한 거를. 또 나를 퍼스널 블렌딩 해야 되니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SNS 11시, 오전 11시에 SNS 시작. 그럼 SNS 박아 놓고. 또 나를 퍼스널 블렌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후 2시, 사람들이 가장 무료해질 오후 2시에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안부 전화하기. 안부 전화 여기다 오후 2시에다가 박아 놓는 거예요. 나 글을 써야 될 것 같아. 매일 같이 글 쓰자. 그러면 저녁 10시, 저녁 9시에 글쓰기. 그러면 9시에다가 글쓰기 시작. 이렇게 시간 시작점에다가 박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10개를 그렇게 박아 놓으신 후에 24시간을 이용해서 10개를 박아 놓으신 후에 그 다음부터 뭐 하시면 되나요? 실행으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1년 365일 꼬박꼬박 하루도 거르지 말고 실행으로 옮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시간에 박아 놓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아침 7시에 만약에 내가 독서하기로 시간에 박아 놓았어요. 그럼 7시만 되면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독서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실제 독서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7시에 독서를 시작했느냐만 중요한 거지. 내가 오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독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시가 딱 되는 순간 책을 한 번이라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잡았다가 책을 다시 책꽂이에 꽂아 놓더라도 그 7시가 되는 순간 책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습관이라는 걸 장착하기 위해서 시간에 박아 넣으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행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시고 관찰하셔가지고 그 첫 행위를 박아 넣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의 첫 행위는 뭘까요? 책을 집는 거잖아요. 그럼 7시만 되면, 아침 7시만 되면 책을 집는 거예요. 나 12시 30분에 운동할 거야. 12시 30분. 그럼 운동의 첫 행위가 뭘까요? 운동화 신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12시 30분만 되면 비록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운동화는 신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후 2시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인들에게 연락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오후 2시가 되면 뭘 하셔야 되나요? 오후 2시에 핸드폰이라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10개의 미션은, 10개의 이제 그 해야 될 미션을 정하신 후에 그거를 시간에 박아 놓으시고 그 각각의 행위의 시작 행위를 잘 관찰하셔서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시간이 되면 그 첫 행위를 무한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자, 시간에 박아 놓는다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퍼스널 브랜딩이 구축이 되시려면 공유를 잠시 다시 한번 중지하고요. 퍼스널 브랜딩이 구축이 되시려면
이루고자 하는 그 명확한 미션과 비전과 목표와 슬로건과 핵심 가치를 정하시고 간절한 Y를 충족시키신 후에 이게 정말로 현실로 끌어당겨 올려면 내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되지? 무엇을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지? 어떤 걸 꾸준하게 해야 되지? 그걸 10가지를 적으시고 각각의 10가지를 시간표를 만드셔가지고 시간에다가 박아 넣으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가 아니라 그 시작점에다가 박아 넣으시고 그 시작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 첫 행위를 무조건 무한 반복하신다. 비록 오늘 내가 너무 아프거나 또는 바빠서 못하시더라도 무조건 그 시작 행위는 무한 반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행위를 1년 365일을 해주시면은요, 시작했었던 첫날과 그 다음에 1년을 마무리하는 365일 후가 정말로 많이 달라져 있음을 틀림없이 발견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을 꾸준하게 해내느냐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느냐, 이것이 또 극명한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네. 자, 2023년도에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어느 만큼의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슬슬 정리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합니다. 네. 자,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끈기예요. 1년이 걸리더라도 3년이 걸리더라도 아니 10년이 걸리더라도 끈기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텨내면 가장 위대한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시되 1년 후 2023년도에 12월을 바라보시고 1년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퍼스널 브랜딩을 꼭 구축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든 힘들지 않든 여유가 있든 없든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잡초의 정신이거든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잡초의 근성으로 간절하게 부딪혀 가시는 분들만이 이룰 수 있다는 명확한 사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2023년도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퍼스널 브랜딩에 부딪히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는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기 위해서 항상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루어야 보이지만 누군가는 이루어가면서 다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누군가는 이루어가면서 다음에 다음까지도 생각해요. 다음에 다음까지는 어렵더라도 우리는 2023년도에 퍼스널 브랜딩을 집중해서 만들어 가시면서 2024년도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1년을 집중하면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는 우리가 또 생각하고 뭔가 계획을 잡고 예정을 좀 잡아보는 그러한 나의 상태를 만드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배운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고 싶은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더 많이 배우셔야 되고요. 네. 더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보시고요. 더 많은 확신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이 결국 이거예요. 남다르지라는 거. 정말로 다르시거나 정말로 잘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 또는 시장에서 최초가 되시거나. 근데 최초가 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정말로 다른 방법으로 하시거나 정말로 잘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스로 한계선을 긋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상상에서 시작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것 이상을 제안하는 것 또한 상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즐거운 상상에서 100억 부자를 위해서 열심히 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100억 이상을 벌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즐거운 상상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뭔가를 제안하는 상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퍼스널 브랜딩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지금 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내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잘 되면 잘 되어 갈수록 분명히 나를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 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더 챙겨주고 나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존재이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이 잘 구축이 되시려면 이 관계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관계는 물갈이가 필요하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좋게 잘 보내주시고 비워진 자리를 좋은 사람들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나의 관계의 컨디션을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자, 2022년도의 이제 마지막 나를 알리다 세미나고요. 다음 세미나는 1월달 첫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될 건데요. 2023년도에도 혼심애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 과정 소개를 드릴게요. 1월달에 열심히 준비해서 나를 알리다 이제 퍼스널 브랜딩 베이직 과정과 4주 실전 과정을 만들 거고요.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이제 말하기와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스피치 말하기를 위해서 강사 트레이닝과 유튜브 스피치 과정을 원데이 클래스로 이제 준비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또 이제는 영상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스타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틱톡이 됐든 영상을 찍으면 또 이걸 잘 편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쉽고 재미있게 내가 편집할 수 있는 편집 기법에 대해서 또 원데이 클래스를 좀 준비했고요. 네 번째, 이거는 원데이 클래스가 아니라 30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하루 15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내 글쓰기 필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글쓰기 습관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1번, 2번, 3번은 아직 확정 날짜가 안 났지만 4번만큼은 확정 날짜가 나왔어요.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월 1일. 그래서 글쓰기 프로젝트 1월 1일부터 하루 15분 동안 내가 글쓰기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고 어른들의 글쓰기 놀이터 미친 글쓰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흡족하셨다라면 저희 나를 알리다 방에다가 소감을 좀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를 알리다 방이 그냥 뭐 눈팅만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로 이렇게 가득한 방이 아니라 300명 정족수로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탄탄한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분들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물갈이 작업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그 물갈이 작업도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보시면 굉장히 스릴 넘치고 재밌으실 거예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